정약용의 인생 지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인생의 고난을 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간다. 정약용은 고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며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건강 문제 등 사람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남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을 인생의 고난에 대한 상징적인 예로 들며 이를 강조했다. 그는 무려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을 하소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학문에 정진하고 많은 저서를 남기며 고통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승화시켰다. 유배는 외롭고 고단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정약용은 스스로를 더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내면의 힘을 길러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견디며 그 안에서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어갔다. 정약용이 강조하는 바는 인생의 고난을 말하기보다는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 방향이 결정된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하소연하기보다는 그것을 내면화하고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태도다. 다른 사람들 역시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극복의 과정을 스스로 겪어내는 것을 권장한다. 그는 남들에게 자신의 힘듦을 말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보았다. 또한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힘든 순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고난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며 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따라서 정약용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더 성숙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남에게 고통을 하소연하는 대신 그 시간을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공부의 어려움을 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정약용이 남긴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배움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며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 그 결과로 학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한 생에 500권의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그는 무려 500권의 책을 저술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약용은 학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유배 생활 중에도 책을 놓지 않으며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은 유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그에게 학문적 성찰을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저서들이 그 시기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학문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학문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학문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정약용의 배움에 대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학습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약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만들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들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배움을 멈추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움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움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끝나지 않으며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공부가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이전에 배운 것들이 기억에서 희미해지면서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고 배움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학습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공부의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글을 쓰는 것만이 학문의 목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많은 저서들이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학문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배움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정약용의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사람을 사귈 때 나이를 묻지 마라. 정약용은 사람을 사귈 때 나이를 묻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는 것은 피상적인 기준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나이나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외적인 요소가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며 나이와 같은 외형적 조건은 인간관계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의 됨됨이와 인품을 가장 먼저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을 넘어선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친구와 동료를 찾기 위해서는 나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약용이 생각하는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경계하며 나이보다는 그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이더라도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나이가 많더라도 성숙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그 사람의 성숙도나 지혜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약용은 사람의 나이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약용은 나이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이 차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반대로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인간관계의 폭을 좁히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을 통해 추구한 학문과 철학에서도 드러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친구를 사귈 때 나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나이나 직업, 학력 등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러한 요소가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나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가 보여주는 행동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그 사람의 내면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정약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을 주저하거나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배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배움의 자세를 언제나 겸허하게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다양한 계층과 나이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와 삶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행동과 성품에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피상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그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이를 묻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정약용의 가르침은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태도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정약용은 인생에서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여깁니다. 사회적인 명성, 높은 지위, 경제적 풍요 등을 성공의 척도로 삼으며 이룰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러한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높은 지위에서 정치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명성과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된 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약용은 벼슬길에서 쌓은 명성과 지위보다 유배지에서 더 큰 이름과 명예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배 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강조합니다.
정약용의 이 말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보다 유배 생활 중에 얻은 깨달음이 자신의 삶에서 더 큰 의미를 가졌다고 회고합니다. 유배는 그에게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많은 책을 쓰고 학문에 정진하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보았고, 오히려 실패와 역경 속에서 인간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정약용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공 중심적인 사회에서도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이 인생의 목표이자 그 성공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이 성공에서 얻는 것보다 더 크다고 믿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성공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벼슬길에서의 성공은 그가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루는 많은 성공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나 외부 환경에 의해 언제든지 성공은 사라질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성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이라는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루었고 그 성공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학문적 성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정약용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삶이 오히려 삶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공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인간관계, 내면의 평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얻는 깨달음과 지혜라고 강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정약용은 성공을 넘어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벼슬길에 있던 때보다 유배지에서 더 큰 이름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이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가 얻은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배 생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학문적으로 성숙해진 내면의 성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대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찾고 이를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인생의 여정을 즐기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찰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